안녕하세요. 전우이 기록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해병 출신 분들 혹은 군 복무 경험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좋아요 하나가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해병대가 힘든 이유 연도별 특이점 완전 총정리. 해병대는 1949년 창설 이후 지금까지 시대마다 전혀 다른 환경과 임무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혹독한 군 생활을 이어온 부대입니다. 1950년대 전쟁터 한복판에서 1960년대 베트남 정글에서 1970년대 사령부 해체라는 청천벽력 같은 굴욕 속에서 1980년대 절치부심의 부활까지 시대마다 해병대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자부심은 그 결이 달랐습니다. 지금부터 연도별로 7개 시대를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복무하셨던 시절이 나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1949년 맨몸으로 시작한 해병대 창설기. 1949년 4월 15일 경상남도 진해 덕산 비행장. 이날 대한민국 해병대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정말 초라했습니다. 전체 병력이 고작 380명이었습니다. 장교 26명, 부사관 54명, 병사 300명. 이게 창설 해병대의 전부였습니다. 제대로 된 훈련 시설이라곤 없었습니다. 훈련소라고 부를 만한 건물도 없었고 쓸 수 있는 총은 일본군이 패망 후 놓고 간 소총을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교범마저도 일본군 것을 번역해서 사용했습니다. 전투복도 처음에는 육군과 똑같이 국방색의 빨간 명찰 달린 옷이었습니다. 해병대라는 이름만 있었지 해병대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훈련 장소는 진해 천자봉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해병대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그 천자봉을 제대로 된 훈련복도, 군화도, 시설도 없이 그냥 뛰어 올라갔습니다. 체력 훈련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환경이었지만 그 가파른 비탈기를 반복해서 오르내리면서 해병의 체력과 정신력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설된 지 불과 1년 만에 625 전쟁이 터집니다. 준비가 끝나기도 전에 실전 한복판으로 던져진 겁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라를 지켜야 했던 창설 원년. 해병대원들 그 혹독한 출발이 오늘날 귀신 잡는 해병 전통의 진짜 뿌리입니다. 1950년대 전쟁 속에서 싸우며 동시에 체계를 만들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해병대는 즉시 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장항군산일이 지구에 투입되어 북한군의 남진을 늦추는 지연전을 펼쳤고 1950년 8월 진동리 전투에서는 엄청난 전과를 올려 전 장병이 1계급 특진하는 기록을 세웁니다. 창설된 지 1년 남짓한 부대가 이 나라 최전선에서 싸운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51년 해병대는 전선 한복판에서 자체적으로 해병학교를 만들어 장교를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남이 교육시켜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교육 체계를 세운 겁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군인 정신을 넘어선 부대를 향한 집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휴전 직후인 1953년 2월 1일 해병 교육단이 정식으로 창설됩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절에 이미 다음 세대 해병을 키울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기 해병대의 특이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살아남는 것도 벅찬 상황에서 어떻게 더 강해질 것인가를 먼저 고민했다는 것. 그 기초가 오늘날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뿌리입니다. 1965년 베트남 정글로 간 청룡부대,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 전투파병. 1965년은 대한민국 해병대 역사에서 절대로 지워질 수 없는 해입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각 군 참모총장들을 불러놓고 베트남 파병 준비에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을 때의 일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이 이렇게 답합니다. 중대급은 즉각, 대대급은 24시간, 연대급은 48시간, 사단급은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해병대를 베트남 전선에 올려놓았습니다. 준비를 논하기 전에 의지를 먼저 보여준 겁니다. 1965년 9월 20일 해병 제2여단 청룡부대가 포항에서 창설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3일 부산항을 출발해 10월 9일 남베트남 깜남만에 상륙합니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전투부대로서 최초의 해외 파병이었습니다. 청룡이라는 이름처럼 이 부대는 가공할 용기와 기백으로 낯선 전장을 누볐습니다. 청룡부대가 베트남에서 싸운 시간은 6년 4개월입니다. 1972년 2월 24일 철수할 때까지 언어도 풍토도 지리도 모두 낯선 정글 속에서 수백 번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중 짜빈동 전투는 지금도 전 세계 군사 전술 교과서에 오르내리는 전설 같은 전투입니다. 단 한 개 중대가 북베트남 정규군 한 개 연대 병력을 막아낸 겁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이길 수밖에 없는 절박함 속에서 해병들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6년여 동안 청룡부대가 세운 전과는 여단급 작전 55회, 포로 715명, 귀순 590명, 노획 개인화기 4055정, 공용화기 293문이었습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 뒤에 젊은 해병들의 땀과 피가 있었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그 더운 나라에서 아들이, 남편이, 형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살아 돌아온 이들은 영웅이었고 돌아오지 못한 이들은 영원한 전우였습니다. 1973년 사령부 해체, 해병대 역사 최대의 굴욕, 베트남에서 세계의 이름을 떨치고 돌아온 청룡부대. 그런데 귀국한 지 1년도 채 안 된 1973년 10월 10일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방부 훈령 제157호에 의거해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부가 공식 해체됩니다. 효율적인 군 운영을 위해 해군 지휘 통제 아래로 통합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가슴을 찌르는 일이었겠습니까? 해병대는 더 이상 독립된 해병대가 아니었습니다. 해군 상륙 병과라는 어색하고 굴욕적인 이름으로 격하됩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 제2참모차장 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전투 부대가 하루아침에 해군의 한 병과로 전락한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1958년 창설 이후 15년 동안 키워온 해병대 항공대도 이때 함께 해체됩니다. 장비와 인원이 모두 해군으로 넘어갔습니다. 해병학교와 교육체계도 해군교육사령부에 합병되어 독자성을 잃어버립니다. 경내 구호마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해병, 청룡 등 부대 고유의 기상 넘치는 구호를 써왔는데 1976년부터는 해군을 따라 필승으로 통일되어 버립니다. 겉으로는 작은 변화 같지만 해병대원들에게 경내 구호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시절을 직접 겪은 해병 선배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베트남까지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돌아왔더니 부대가 해체된 겁니다. 분노와 허탈함, 그 감정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군복을 벗지 않고 해병의 정신만은 지켜냈습니다. 1980년대 14년 암흑기를 버텨낸 끝에 맞이한 부활. 사령부가 해체된 1973년부터 1987년까지 해병대는 무려 14년이라는 긴 암흑기를 보냅니다. 조직은 해군 아래로 들어갔고 이름도 빼앗겼으며 항공대도 없어졌습니다. 교육 시설은 여전히 열악했습니다. 제대로 된 훈련 건물도 없이 진해 천자봉을 뛰어 올라가는 것이 훈련의 전부였던 시절이 이어졌습니다. 땡볕 아래서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포기란 없었습니다. 그러던 1986년 아직 사령부도 부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항에 제2해병훈련단이 들어섭니다. 훈련 거점이 진해에서 포항으로 옮겨지면서 해병 전통의 상징인 천자봉 행군도 포항 운제산으로 이어집니다. 자리는 바뀌었지만 천자봉을 오르는 해병의 정신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7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 해병대 사령부가 재창설됩니다. 해체된 지 14년 만의 부활이었습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도 해군과 분리된 독립교육기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해병대는 드디어 자기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14년 동안 군복 안에 분노를 사기며 해병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은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활이었습니다.
그 14년이 없었다면 오늘의 해병대도 없었습니다. 1990에서 2000년대 현대화의 물결, 시설은 바뀌어도 해병은 그대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대대적인 현대화 사업이 시작됩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신병교육대, 장교교육대, 부사관교육대 건물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김성은관, 상승관, 무적관, 상륙관, 통영관, 정파관 이름만 들어도 해병대의 역사가 녹아있는 건물들이 하나씩 들어섭니다. 특히 2008년에는 실내 수영장 무적관이 완공되면서 해병대 역사 최초로 기초 전투 수영 훈련 과정이 생겨납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변화냐면 바다를 누비는 상륙작전, 부대인 해병대가 그때까지 수영을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 세대 해병들은 수영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상륙작전 임무를 수행해온 겁니다. 기수 운영 방식도 이 시기에 변화를 겪습니다. 1975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달 2개 기수를 입대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체계가 바뀌어 월 1기수 체제로 조정됩니다. 시설은 좋아지고 체계도 정비됐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환경이지 해병의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짓궂은 선임들의 기합도, 급기주의 처절함도, 천자봉 오르는 다리 떨림도 본질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2010년대 이후 훈련 기간 연장, 그래도 지원자는 줄지 않는다. 가장 최근의 큰 변화입니다. 2023년 9월 1297기부터 해병대 훈련 기간이 6주로 연장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5주 훈련이 기준이었습니다. 단 1주가 늘었다고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훈련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하루하루가 한 달처럼 느껴지는 그곳에서 일주일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늘어난 일주일은 상륙 전술, 전투 수영, 야전 생존 훈련을 더 심화하는 데 쓰입니다.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전술의 정밀도가 높아진 만큼 훈련도 더 전문화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해병대는 K1A 전차, K9 자주포, 상륙 돌격장갑차, MUH-1, 마리논 헬기까지 갖춘 현역 약 29,000명 규모의 군단급 전투 부대입니다.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하늘에서도 싸울 수 있는 진정한 입체 기동 부대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훈련의 혹독함을 알면서도 지원자가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해병대 입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청년들이 지금도 스스로 그 문을 두드립니다. 1949년 진해 덕산 비행장에 380명에서 시작해서 베트남 정글을 누비고 사령부 해체의 굴욕을 이겨내고 14년 암흑기를 버텨낸 끝에 오늘의 해병대가 서 있습니다. 해병대가 힘들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럼에도 해병을 지원한다는 건 그 힘든 길을 기꺼이 걷겠다는 선언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 한마디에 76년 역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해병대 출신이신 분들, 혹은 본인이 복무하시던 시절에 특별히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어떤 연도에 복무하셨는지, 당시 어떤 훈련이 있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전우이기록 채널의 역사가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함께 군생활 하셨던 전우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전우이기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